다음으로 보실 차량은 바로 BYD의 아토3 가장 대표가 될 차량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순백색의 화이트를 갖고 있는 이 차량인데 이 차량의 컨셉이 또 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라이트가 지금 크롬 라인이 이렇게 가운데부터 시작해서 라이트까지 이어지는 부분, 그리고 이 DRL 라인이 여기 끊어지는데 약간 용의 수염 또는 용의 눈썹처럼 보이는 그런 디테일을 가짐으로써 조금 더 중국풍스러운, 중국의 문화가 좀 녹아드는 그런 디자인 컨셉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도 또 글로벌 사양이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BYD 레터링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아래쪽에도 DRL 라인이 쭉 이어져서 이렇게 램프까지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램프 안쪽에 디테일을 보면 굉장히 수준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LED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포인트를 줬는데 약간 그 벤츠의 디지털 라이트 같은 느낌의 그런 디테일을 통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고사양의 그런 옵션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도록 디자인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 그릴 쪽을 보면 그릴은 역시 전기차다 보니까 그릴리스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요. 굉장히 볼륨감 넘치는 형태를 통해서 조금 더 차량이 커 보이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릴 디자인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 이렇게 역동적인 형태의 범퍼 디자인을 통해서 차량이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을 강조를 하고 있고, 안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그냥 생 플라스틱이 아니라 다 유광 하이그로시로 처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차가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해놨고, 그리고 아래쪽에는 약간 스키드 플레이트 형상과 함께 에어 인테이크 구멍이 마련이 되어 있고, 가운데에는 이 차량 ADAS 기능이 기본 탑재가 되죠. 이제 ADAS 센서와 함께 전방 카메라 같은 것들이 기본 옵션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진짜 스크래치 내면 어떡해? 걱정하지 마. 왜? V가드가 있으니까 문콕 돌빵에도 문제 없어. 디스플레이는? 그것도 V가드지. V가드? 지문 얼룩에도 문제 없다고. 도대체 V가드가 뭐야? 궁금하면 검색해. 내 차 보호에 필요한 건 V가드. 자, 그리고 차량의 측면으로 넘어오게 되면 휠 디자인은 상당히 무난한 수준으로 그냥 디자인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고, 블랙 투톤 알로이 휠이 적용됐으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15에 55R 18인치 타이어가 장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인치 타이어라서 연비 측면에서는 좀 유리하게 세팅을 해놓은 것을 볼 수 있고,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타이어의 전기차 전용 브랜드인 아이온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A필러 하단에 이렇게 BYD 디자인이라고 해서 별도의 가니쉬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가니쉬를 통해서 차량의 디자인이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있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줄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숨어 있죠. NFC라고 써 있는데 여기다 차키를 태그를 하면 차량문을 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게, 다른 차량들은 다 플러시 타입 도어예요. 근데 이 차량만 일반 도어 캐치로 구성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가격대가 가격대다 보니 이런 구성을 갖고 있지만 사실 이런 구성도 뭐 나쁜 편은 아닙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지금 디에로 라인이 전부 다 블랙 유광 하이그로시로 처리가 되면서 차가 좀 더 깔끔하게 처리된 것을 볼 수 있고, 이 차량의 컨셉이 용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용의 비늘에서 영감을 얻은 이런 디테일들이 C필러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테스트카를 봤을 때는 이 부분이 크롬 약간 느낌이 나도록 디자인이 됐었는데, 지금 국내에 들어오는 차량에는 전부 다 블랙 유광 하이그로시로 처리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한국 시장에 맞게 바꿔서 들어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루프에는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노라믹 선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소형 SUV급의 파노라믹 선루프를 넣어주는 것도 중국 차라서 가능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슈카. 자, 다음으로 후면을 볼 텐데, 후면도 생각보다 깔끔합니다. 중국차라고 해서 막 크롬을 강조를 하고 번쩍번쩍한 그런 느낌 때문에 좀 저렴해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우려와는 다르게, 크롬도 좀 적재적소에 딱딱 썼고, 원래 중국에서는 크롬 소재가 적용되었던 부분들을 다 블랙으로 죽여서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조금 더 고급스럽게 느껴지도록 만들어놨고, 여기 리어램프 쪽을 보면 리어램프의 이 DRL 라인이 굉장히 날카롭게 빠졌고 가운데 부분을 쭉 연결하고 있는 이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BYD의 모든 차량들이 다 가운데를 관통을 하고 있는데, 이 차량도 가운데 라인을 관통함으로써 패밀리룩을 갖고 있고, 안쪽에 이런 디테일도 보세요. 이야, 진짜 예술적입니다. 이 용의 비닐, 뭔가 이 철갑들이 갑옷처럼 이렇게 탁탁탁탁 쌓여있는 듯한 느낌으로 굉장히 디테일이 화려하게 꾸며져 있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디테일들이 진짜 수준급 이상의 그런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모델이다 보니까 이제 빌드 유어 드림 플레임이 적힌 게 아니라 BYD라고 해서 이제 글로벌 사양에 맞게 레터링을 변경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차량은 어느 정도 좀 금액대가 있다 보니까 이 히든 타입 와이퍼가 아니라 이렇게 와이퍼가 밖으로 드러나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 리드 디자인도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잘록하게 들어가서 약간 이런 부분들도 볼륨감을 좀 강조해주는 그런 스타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스티커로 트렁크 오픈 써 있는데, 트렁크 열 수 있는 버튼들이 이렇게 하단에 마련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옆에는
항상 이 BYD 차량들의 특징은 앞에 BYD를 붙입니다. 그래서 BYD 아토3, 뭐 BYD CL 라이언 7 이런 식으로 앞에 BYD를 붙인다. 이런 것도 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아래쪽에 범퍼 디자인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범퍼 부분에 다 이렇게 블랙 하이그로시를 처리를 해서 조금 더 차가 고급스러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국산 차량들은 이런 범퍼들을 그냥 생 플라스틱이나 약간 매트한 소재로 처리를 한다면 BYD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에 다 하이그로시 소재를 사용을 해서 차가 조금 더 고급스럽게 보일 수 있도록 꾸며놓은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아래쪽에 디퓨저라고 하죠. 스키드 플레이트 형상의 이런 두꺼운 디퓨저도 굉장히 좀 볼륨감 있고 튼튼한 형태로 이렇게 쉐입을 만들어 놔서 조금 더 차가 단단한 다부져 보이는 그런 느낌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슈카. 자, 이제 BYD 아토3의 실내로 들어가 볼 텐데요. 자, 실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운전석은 전동 시트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디자인을 보면 스티어링 휠 디자인은 확실히 좀 중국스러운 느낌이 나네요. 이런 굴곡들이나 이런 라인들, 그리고 동글동글한 라인, 그리고 여기 BYD라고 이렇게 레터링이 적혀 있는 부분들, 좀 중국스러운 느낌들이 좀 강하게 들어가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소재감이나 이런 잡고 있는 느낌들, 이런 것들이 좀 저렴하냐? 그런 건 또 아니에요. 굉장히 수준급 이상의 마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버튼 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에이다스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뭐 차선 이탈 방지, 앞차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뭐 여기에 이제 360도 뷰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차간 거리 조절까지도 다 들어가 있네요. 기본 3,150만 원이라는 이 금액이 이런 기능들을 다 갖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울 수밖에 없는 그런 중국차만의 저력을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는 이제 멀티미디어에 관련된 버튼들이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직경 자체, 핸들의 직경 자체는 굉장히 뭐 그렇게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그리고 잡았을 때 이런 소재감들도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량의 하이라이트죠. 가운데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는데 이 디스플레이가 지금 다 한글로 번역도 잘 돼 있고 그리고 굉장히 빠르네요. 한 헤르츠로 보면은 90헤르츠 정도는 될 것 같아요. 60보다는 빠르고 120보다는 조금 느린 한 90헤르츠 정도가 될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이 번역도 참 잘 돼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반응 속도도 좋아서 일단은 처음 딱 만져봤을 때 첫인상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뭐 홈 메뉴 온도 조절이라든지 지금은 이제 AC 조절 안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핸들 열선 기능부터 통풍 기능도 들어가 있어요. 앞좌석에 다 통풍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공기 정화 기능도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지금 공기도 열심히 정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소형차급의 공기 정화 기능까지 들어가는 거, 그리고 앞좌석에 열선 통풍을 넣어주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꼼꼼하게 잘 신경 썼네요. 그리고 공조장치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바람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바람의 세기 조절이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메뉴들, 이런 것들도 설정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몇 번 사용하다 보면은 금방 적응할 수 있을 만큼 뭐 그렇게 복잡한 형태로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네요. 그리고 이 현대기아 차에서는 볼 수 없는 기믹이죠. 디스플레이를 로테이트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면 디스플레이가 회전을 해요. 야, 이건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은 내비게이션을 볼 때 굉장히 유리하죠. 내가 그동안 요만큼만 볼 수 있었던 영역이 훨씬 더 늘어나면서 더 먼 거리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돌린다라는 것 자체가 확실히 내비게이션을 보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컨텐츠를 소비하겠다 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가로로 해서 안쪽에서도 컨텐츠,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상황에 맞게 이 디스플레이를 돌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매력적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현대기아 차에서도 볼 수 없는 이런 기능들을 소형차급인 아토3에서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정말 믿기지가 않고, 거기다 가격대가 3,150만 원이에요. 이 정도 상품성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 자체가 현대기아차에게는 정말 큰 위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좀 재밌는 구성이 있는데요. 이 송풍구가 조금 신기하게 생겼어요. 디테일이 좀 과한 느낌이 있기는 한데, 약간 그 비행기의 플랩이라든지 뭐 이렇게 랜딩 기어 같은 거 조절하는 그런 구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약간 거기서 영감을 얻은 게 아닐까, 항공기에서 영감을 얻은 듯한 그런 구성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무선 충전 패드를 또 마련을 해놨네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어 변속 레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뭐 컬럼식 기어 레버라든지 아니면 디스플레이에서 뭐 터치를 해서 조절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어 변속 레버를 마련을 해놔서 기어 변속을 할 수 있게 해놨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이제 컬럼식 기어로 변경이 되면서 내가 이 오른손을 올려놓을 데가 없다, 어색하다 이러시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냥 가볍게 올려놓고 주행을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제 시동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비상등이 운전자 쪽에 조금 더 가깝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비상등을 적극적으로 쓰라는 의미로 운전자 중심으로 배치를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도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고요. 주차 센서에 관련된 기능들, 그리고 뭐 오토, 에어컨 관련된 기능들이 여기에 다 배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는 뭐 주행 모드 변경하는 레버가 있네요. 뒤에서 주행 모드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면 에코, 스포츠, 컴포트, 노멀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되고, 이거 배터리는 당겨 보시게 되면은 배터리는 이렇게 왼쪽 하단에 하이, 그리고 스탠다드에서 이렇게 배터리를 어떻게 쓸 건지 뭐 이런 걸 조절하는 것 같은데, 아마 뭐 배터리의 출력 같은 것들을 조금 조절하는 기능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키 디자인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BYD 뒤에 레터링이 있고, 약간 테슬라 같은 느낌? 테슬라 차키 같기도 하면서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근데 전체적으로 소재 마감 자체는 고급스럽진 않고 무게도 좀 가볍습니다. 가볍고, 그리고 키의 버튼 구성을 보면 잠금, 열림, 트렁크 더블 클릭해서 열 수 있고요. 요거는 뭐죠? 요거는 모르겠어요. 뭐 되감기? 되돌리기? 뭐 이런 뭐 기능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고, 옆에 또 푸시 버튼이 따로 있는데 요것도 어떤 기능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눌러볼 수가 없어서 좀 모르겠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시승차를 받게 되면 그때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센터 콘솔 쪽을 열게 되면 아주 작게, 그렇지만 굉장히 깊게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송풍구에서 봤던 이런 디테일을 센터 콘솔 수납함 위에도 상단에도 이렇게 적용을 해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 대시보드 쪽 디자인을 보면 대시보드가 굉장히 굴곡져 있고, 특히 이렇게 엠보싱 효과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근육의 이런 형상 같잖아요. 이 차량이 피트니스에서 좀 영감을 얻었다고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근육이 좀 갈라져 있는 느낌, 그리고 볼륨 같은 것들이 신체 일부분에서 좀 영감을 얻어서 디자인한 게 아닐까 싶은 그런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도어 캐치도 상당히 독특한데요. 다른 차량들은 이렇게 잡아서 당겨서 여는 방식이라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레버를 당겨 주시면 열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성 자체도 굉장히 독특한데, 만약에 비상 상황일 때 그런 레버를 찾을 필요가 없이 바로 여기 있는 손잡이를 당겨서 열기만 하면 된다. 이런 것들도 잘 해놨네요.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버튼 마감들은 다 플라스틱인데 매트한 느낌이 나도록 코팅을 입혀놔서 나름대로 이런 버튼 하나하나에 다 고급스러운 느낌을 갖고 있고, 그리고 모든 창문이 다 오토 원터치입니다. 소형차급인데 모든 창문에 다 이 오토로 원터치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충격적이긴 하네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피트니스와 함께 리드믹 디자인 컨셉이 들어가서 기타 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겨보면 이거 실제로 연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아마 조만간에 누군가가 이걸로 연주를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재밌는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테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물컵 같은 걸 넣었을 때 나오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도 하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기타의 형상처럼 보이도록 디자인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내 레이아웃을 쫙 봤을 때 나쁘지 않아요. 막상 실제로 차량을 타보니까 괜찮네요. 역시 차량은 항상 실물로 봐야 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뒷좌석으로 넘어가서 뒷좌석의 공간이라든지 특징들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슈카. 이제 뒷좌석으로 넘어왔는데, 일단 제가 키가 190이 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릎 공간이 앞좌석이 제가 지금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맞춰놨는데도 주먹 하나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뒷좌석의 공간이 생각보다 넓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도어 캐치도 이제 앞좌석과 동일하게 당겨서 여는 방식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리드믹 디자인 컨셉에 맞게 기타 형상의 디테일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소형차급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뒷좌석에도 윈도우 스위치가 이제 오토로 원터치로 작동을 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상품성에 대해 조금 더 신경을 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앉았을 때 이제 가장 먼저 보이는 게 1열 시트백인데, 시트백에 이런 가운데 구멍 뚫어놓은 이 부분도 보면 다 블랙 하이그로시 소재로 처리를 해서 뒤에서 봤을 때 이 차량이 좀 고급스러운 차량인 것처럼 보이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가죽으로 된 수납함 커버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쫀쫀하게 만들어놔서 조금 넣기는 힘들기는 한데 탄탄하게 잘 잡아줄 수 있도록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놨고, 위에 또 작은 것들을 따로따로 양분해서 넣을 수 있도록 별도의 공간도 마련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루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노라믹 선루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뒤에서도 충분한 개방감을 느낄 수 있게 굉장히 넓게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가죽 소재 질감 자체가 굉장히 뭐 나파 가죽 수준의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쫀쫀하면서도 부들부들하니 착자감도 좋고, 그리고 실제로 만졌을 때 이 소재 질감 자체도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한다고 느껴질 정도로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열에도 에어벤트를 마련해놨고 여기도 똑같이 1열과 마찬가지로 돌려서 조절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네요. 아래쪽에는 BYD 디자인이라고 해서 이제 차량 외부에서도 이 레터링을 통해 디자인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내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렇게 USB A 타입과 C 타입 단자 두 개를 구성을 해놔서 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해놨고 아마 급속 충전이 지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데 C 타입은 급속 충전이고 A 타입은 완속이 지원될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2열에도 암레스트를 마련을 해놨고요. 이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컵홀더가 있고 크기 자체도 짧거나 너무 길거나 하지 않고 적당한 크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트렁크를 간단히 살펴볼 텐데 일단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 트렁크 오픈이라는 요 밑에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전동으로 트렁크가 열릴 거고요. 트렁크 사이즈는 소형차인 것 치고는 생각보다 큰 편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열어보면 히든 스페이스가 마련되어 있고 뭐 소화기라든지 군한 장비들이 좀 갖춰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좌우에는 이렇게 조금 더 깊숙한 공간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도 물건을 실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스크린 커버까지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쪽에 있는 저 레버를 당기게 되면 2열을 폴딩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트렁크 공간을 조금 더 넓게 쓸 수 있을 것 같네요. 한번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끈을 당겨보면 이렇게 폴딩을 해서 트렁크를 조금 더 깊게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바꿀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트렁크 공간 자체는 뭐 그렇게 크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되게 작지도 않은 소형급에서 보여줄 수 있는 적당한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어서 여기 이제 전동 트렁크만 닫고 전체 잠그는 버튼까지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눌러주시면 전동 트렁크 닫히는 것까지. 이 정도면은 한번 사볼 만한 차량이다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굉장히 상품성 하나만큼은 끝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차량이 국내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호응을 얻을지 좀 기대가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전시장에 직접 방문을 해서 이 차량을 한번 구경을 해보시는 걸 적극 추천드려요. 자,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